세조가 승한 후에 8대 왕인 예종이 즉위를 해요. 예종은 아주 재기간이 짧죠. 1년 2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원래 세조의 적장자로는 의경세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457년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20살의 나이로. 그래서 결국 왕위는 차남인 예종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었고, 예종 때의 업적이라면 세종의 왕릉을 경기도 여주로 옮깁니다. 이걸 철릉이라 하는데, 세종이 처음에 아버지 무덤인 그 태종의 무덤 헐릉 옆에다가 자신이 묻히겠다 해서 실제 돌아가시고 그곳에 묻혔는데, 당시의 풍수의 전문가였던 최양선이라는 인물이 이곳에 무덤을 쓰면 절사 손장자, 후사가 끊어지고 장자가 훼손되는 그런 땅입니다. 처음에는 최양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정말 문종, 단종, 의경세자 연이어서 적장자가 일찍 죽으니까 정말 저 최양선 말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무덤을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이 무덤 자리로 부적절하다 해서 바로 예종 때 경기도 여주로 옮긴 겁니다. 서울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로 왕릉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주로 물길을 자주 이용해요. 물자 같은 거 나를 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여주 지역은 남한강에 물길이 흘러가잖아요. 바로 그런 점도 고려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예종 시대에는 특별한 이런 정치적 사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이의 용모 사건. 우리 남이라는 인물 알죠? 청년 장군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용모 혐의로 아주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는 이 남이의 용모 사건은,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남이를 고변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고변의 근거로 해성이 떨어졌는 것은 이제 묵은 것을 대신해서 새 것이 나온다. 이게 결과적으로 영모의 증거로 제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인데, 거기에는 예종 때의 어떤 구공신 세력하고 남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신공신 세력의 어떤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남이 장군이 희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종이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 짧은 왕위를 마치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예종에게도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아들인 제한대군이 4살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왕을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정에서 회의에 들어갔죠. 그 다음 서열이 누가 되느냐 하면, 세조의 장자로서 요절했던 의경세자라는 분이 2명의 아들은 낳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월상군, 두 번째가 잘상군. 원칙적이라면 월상군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의경세자의 두 번째 아들인 잘상군이 왕위를 계승을 해서 성종이라는 조선의 9번째 왕이 되는데, 이 잘상군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한명회였어요. 잘상군의 장인이 한명회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장인 찬스를 썼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을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자는 당시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윤씨인데, 이 정의왕후 입장에서도 이 한명회와 같은 이런 공신들이 아직은 좀 뭔가 어린 왕을 보필할 때는 좀 정치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한명회의 사위를 왕으로 올렸다.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 한씨도 한명회의 딸, 지금 요 한명회의 딸은 공해왕후 한씨라고 하는데, 2명의 딸을 결과적으로는 왕비로 보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한명회는 외모 쪽으로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배우가 그 배역을 맡지 않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외모는 조금 떨어지는. 근데 실제 기록에 보면 한명회는 상당히 그 체격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것으로 나와요. 왜 그럼 그렇게 묘사가 돼버리냐면, 항상 모사꾼, 간신의 전형, 이런 이미지로 이제까지 좀 영화나 드라마의 배역은 좀 그런 모습으로 갔다. 실제 외모는 뛰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종도 이 1469년 우리 나이로 13살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상당히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총명해서 바로 이제 수렴을 거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종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성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기록에 보더라도 그런 면모가 상당히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세조가 이제 왕을 즉 성종을 궁중에서 길렀는데, 이 성종은 타고난 자질이 특별히 준수하고 기상과 도량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세조가 대단히 사랑하였다 해서 상당히 당시의 이 할아버지인 세조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임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형님인 월상군하고 이런 또 일화도 있어요. 함께 이제 글을 읽고 있을 때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이제 막 벼락이 떨어져서 내시가 벼락을 맞고 죽었을 때 이 형님인 월상군은 되게 당황을 했는데, 이 성종은 상당히 침착하여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실록 기록에서는 형님을 제치고 성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러한 좀 담력이랄까요? 어릴 때부터의 아주 뛰어난 자질이 한 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했던 또 여러 가지 조처들 중에 창경궁을 또 처음 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이미 태조 때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이 있었고, 또 태종 때의 창덕궁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제3청사쯤 돼요. 제1청사, 제2청사인데 왜 또 창경궁을 조성을 하지? 그 이유는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종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선왕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왕실에 대비들은 3분이나 살아 계셨어요.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 그리고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한씨, 그리고 성종의 생모, 바로 이 드라마로 많이 알려진 인수대비 한씨까지, 그래서 3분의 대비를 잘 모시기 위해서 조성한 궁궐이 창경궁이다.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가 여성을 위한 궁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또 서울에 있는 저 창경궁 가보시면 경복궁하고 창덕궁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단촐한 그런 측면도 있고 좀 아기자기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창경궁에서는 인수대비라든가 우리 장희빈, 인현왕후, 그리고 해경궁 홍씨, 이런 분들과 얽힌 스토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도 사실 후궁이 많았어요. 9명 이상의 후궁을 둔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나오고, 성종의 왕비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공해왕후 한씨, 바로 한 명의 딸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도 빨리 돌아갔어요. 그래서 계비로 맞이했던 인물이 패비윤씨인데, 패비윤씨는 원래 성종의 후궁 출신이었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왕비가 먼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할 때 후궁 중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신 성적 좋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패비윤씨도 원래 후궁 출신이었어요. 후궁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내신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되는 인수대비한테도 마음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되고 난 후부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성질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성종이 후궁이 많으니까 이 성종의 후궁 견제에 들어갔고, 그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 죽여버리겠다고 이 몸에 비상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성종하고 부부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성종의 용안에 상처를 내고, 이런 일이 거듭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궁 밖에서 쫓겨났고, 이후에도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1482년 성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바로 이때 패비윤씨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자 바로 이 패비윤씨의 시어머니.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왕갑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시면 우리 최실아 씨가 또 인수대비 역할 아주 잘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저렇게 며느리가 남편인 왕에게 막대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패비윤씨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단지 좀 투기하고 그런 이유로 정말 참 죽기까지 한 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인 1480년에 오우동 처형 사건이라, 오우동도 결과적으로 보면
양반집 규수예요. 우리가 보면 어우동 예전에 이런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뭐 기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름도 약간 기생 느낌 나는데 사실은 박씨 양반집 규수인데 많은 그 남자들하고 좀 요즘으로 치면 연애하다가 그 중에서는 또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딱 걸려가지고 양반 그리고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이 저렇게 지 맘대로 바람을 피워? 그리고 이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 잡혀갔던 시기가 성종이에요. 그런 시기에 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처형했다. 어떻게 보면 패비윤 씨와 어우동의 죽음에는 비슷한 바로 이 성종시대 유교 문화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저항한 여성들의 희생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를 대표하는 책이 내운이라는 책인데 바로 이 내운이 인수대비가 쓴 책이에요. 이제까지는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좀 권리도 세고 강했는데 유교 국가에 맞는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아마 요즘 우리 여성들 되게 이제 인수대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성은 여성답게 살자 아내의 안의 가르침 이런 뜻으로 제목이 내운이에요. 이런 책 널리 보급하면서 이 조선 사회가 좀 더 성리학적인 질서를 잡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바로 성종 시기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성종 시대에는 상당히 유교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데 특히 성종은 공부도 매우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경연을 제일 많이 한 왕이에요. 경연은 신하들하고 함께 뭐 학문 뭐 스터디도 하고 뭐 정책 협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자리인데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때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야대까지 정말 성종은 경연 열심히 했고 특히 야대를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것은 성종이 야대를 즐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종 때는 야대를 마치면 술자리로 이어졌다라는 또 이런 또 흥미로운 점도 있고요. 세조 때부터 공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한 기득권 세력 훈구파와 더불어 지방을 중심으로 살인파, 지방의 재야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등장을 하는데 성종은 훈구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고 이 살인파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 진보적인 이미지도 잘 활용을 해서 훈구파와 살인파를 조화시키면서 많은 그 성과물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역사책인 동국통감도 처음에 9편이 완성되었을 때는 훈구파의 영향이 컸는데 신편 동국통감에는 살인파들의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가미가 되었고 동국 여지승랑과 같은 지리지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도 살인파들도 대거 참여시켰고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를 정비하는 책인 국조 오례일을 또 이때 완성을 했고 세조 때 시작한 그 헌법 바로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것도 성종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국대전이라든가 동국통감은 공이 세조 때 시작, 성종 때 완성인데 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는 이제까지도 보면 자신의 재임 기간 때 뭔가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뭐 현대 정치사에도 꽤 있어요. 그러나 전대의 어떤 성과를 잘 계승해가지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완성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세조에서 성종시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꽤 크다. 특히 훈구파와 살인파의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완성했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 바로 이들 왕들의 뭐 리더십과 업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쿠데타로 이렇게 그 왕이 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어떤 본인이 하나의 그 출발을 했다면 그 뒤를 이어서 성종이라는 왕 때 완성을 보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의 그 적절한 승계라는 점에서 세조에서 성종 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그 역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단절이 아니라 뭔가 그 성과를 계승하고 잘 연결해서 완성을 보았다. 그래서 성종의 묘호는
바로 성종, 완성할 성자를 써서 우리 조선의 왕의 호칭은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딱 한 글자로 그 왕의 업적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성종이라는 묘호에는 그런 제도와 문물이 완성되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쿠데타의 원제, 문물과 제도 정비로 십다입니다. 세조는 개의정난이라는 이 쿠데타 많은 희생이 따랐고 결과적으로 또 이 조카인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내가 제대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잘 정비해야 이런 나의 잘못을 씻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업적들을 쌓아갔고 세조가 가진 쿠데타의 원죄가 이 성종까지 이어지면서 문물과 제도의 정비로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